네, 반갑습니다. 2016년 1회 필답형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혼재 기준에 맞게 O와 X 표시를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대각선의 기준으로 해서 양옆은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혼재 기준 나오면 우리가 1, 2, 3, 4, 5, 6 그리고 가운데 4류 6을 넣어가지고요. 1류, 6류 혼재 가능, 2류, 4류, 5류 혼재 가능, 3류, 4류 혼재 가능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X 표시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답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OX 표시에서 1류는 6류랑 혼재 가능하다. O를 쳤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X칸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표 상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OX만 잘 정리하시면 잘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 끓인 산에 대해서 구조식을 적고 지정수량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식은 원래 페놀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 니트로기가 3개 붙으면 트리니트로페놀이 되는 거죠. 트리니트로페놀과 지금 나오는 피크린산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NO2는 니트로기라고 우리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NO2를 이렇게 세 군데다 딱 그려주시면 TMP, 트리니트로페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원을 그려주셔도 되고, 자, 이 그림처럼 대각선의 이중결합, 단위결합 형태로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은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는 제5류 연물이거든요. 그래서 TNT, TNT, 아니 TNT, TNP 전부 다 지정수량이 똑같습니다. 그죠? 2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지정수량이 몇 킬로다? 200kg다. 이렇게까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니트로톨루에는 여기서 구조식을 여러분 응용시키면요. CH3로만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O2를 O2N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저처럼 NO2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대칭성을 좀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화학식에서는 원래 원칙상 N2O 이렇게 해야 대칭이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정답 적을 때는 NO2라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품명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고형 알코올. 자, 고체 형태의 알코올이라는 뜻이고요. 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이다. 자, 여기에 대한 품명을 쓰시는 거예요. 이온물에서 여기에 대한 품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화성 고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고형, 고체형의 알코올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화점이 이렇게 낮은 물질이라면 인화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 그래서 인화성 고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이런 식으로 쭉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앞에 것만 보고 우리가 이 품명을 바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5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바로 특수인화물 되겠죠. 자, 특수인화물인 건 알겠지만요. 우리 여기 있는 숫자들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발화점은 100도씨 이하,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이하, 마이너스 20이라는 뜻이겠죠. 자, B점은 끓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40도씨 이하인 거. 여기도 빈칸 넣기로 숫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로서 우리가 얘네들을 몇 석유류라고 부르나요? 아세톤, 휘발유. 자, 아세톤은 제1석유류의 수용성, 휘발유는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제1석유류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1석유류에 대한 인화점 조건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21도씨 미만이다 이 정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이죠.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염소산 칼륨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염소산 칼륨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산 문제로 원래 보통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라서 분해식을 적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KClO3가 분해가 돼서 항상 무슨 기체 나오나요? 인류는 O2 기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KCl, 염화 칼륨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끊어서 KCl과 O2 상태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 맞추면 여기서 보이는 이런 반응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보통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염소산 칼륨이 122.5g이 있다. 자, 요게 이런 조건에서 분해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산소가 있는데요. 이 산소의 부피가 몇 리터인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122.5g이다 라는 건요. 염소산 칼륨이 몇 몰이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반응식이에요. 자, 저쪽에 있는 반응식 그대로 쓰겠습니다. 반응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수로 적던 소수로 적던 아무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22.5g을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질량 적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건 산소예요. X 리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있겠죠. 분자량. 요게 어차피 계산할 때 숫자 커지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계산할 때 웬만하면은 요런 개수들을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이 아니라 1.5라고 나눠주셔도 되겠죠. 절반으로 그냥 줄이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여기에 해당하는 분자량 넣어주시면 돼요.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분자량 넣는다. 자, 얘네들의 분자량 계산을 해주시면요. 122.5g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O2는 리터, 부피 단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에 1.5 곱하기 22.4리터. 자, 부피를 뜻하기 때문에 22.4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곱해주시면 돼요. 자, 122.5 곱하기 X, 아니죠. 122.5 곱하기 1.5 곱하기 22.4는 122.5X와 같다. 자, 사실상 이게 분자량이랑 같게 되면요. 이게 해당하는 게 1몰이면 이쪽에는 1.5몰의 산소가 나온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5몰의 산소를 부피로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5몰의 산소를 부피로 나타냈을 땐요. 그냥 22.4를 곱하는 뜻이 나오거든요. 요거 계산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표준 상태에서 계산하실 때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표준 상태가 아닙니다. 표준 상태가 아니면 여기에 압력과 온도를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온도부터 보정해 놓을게요. 자, 표준 상태는 0도시기 때문에 273켈빈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도기 때문에 273 플러스 30켈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대각선을 위치하면 돼요. 표준 상태 기준이 22.4. 22.4일 때 그때 0도씨. 그때 기압,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기압은 760mmHg이기 때문에 여기는 76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어디로 가냐? 분모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한 38.28리터,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 적용하면요. 38.28리터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계산한 값은 뒤에 소수점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PV는 NRT 만약에 적용하셨으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1몰이라는 거 여기에 넣었고 기체상수 R값,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압력을 기압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에틸알코올의 황산을 촉매로 첨가하면 발생하는 지정수량이 50리터짜리 특수이나물에 화학식을 쓰시오. 자, 이 물질은요. 원래 만들어질 때 에틸알코올 두 분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분자가 있을 때 황산이 넣으면요.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간 식으로 적게 되면 이런 화학식이 만들어져요. 그때 나오는 물질, 이 물질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디에틸에테르라고 한다. 자,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에틸알코올 두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디에틸에테르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 물질 특수 이나물이고요. 50리터짜리 지정수량에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를 그냥 방치하거나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게 되면요. 이 안에 과산화물이 딱 하나 생깁니다. 이 과산화물이 생기는데 우리 눈에 이제 과산화물이 생겼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은 이게 막 황색깔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과산화물이 있는 거고요. 그런 반응이 없다. 그럼 과산화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측정하는 시약의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디에틸에테르의 이 과산화물을 검출하는 시약, 측정하는 시약. 그게 10% KI 수용액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10%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방울 이제 떨어뜨려줬을 때 황색깔의 침전이 만들어지면요. 과산화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산화물이 존재하면 굉장히 위험한 폭발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과산화물 생성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생성된 거를 이미 만들어진 걸 제거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익혀주셔야 돼요. 자, 과산화물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넣어주냐? 그래서 얘는 40ml 구리망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산화물 제거한다.
얘는 뭐 환원철 해도 되고요. 뭐 황산철 해도 되고요. FeSO4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넣어준다. 황산철을 첨가해준다. 요 정도 두 가지 추가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디에틸에틸이었습니다.